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이게 카톡 단톡방 있잖아요. 팀노바 오픈 카톡방에서 이렇게 여러 얘기를 들어요. 이렇게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우리가 좀 이렇게 힘들게 교육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하게 만드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요새 워낙 그 광고 관련해서 이제 코딩 교육 기간이 저희가 이제 시작할 6년 전, 7년 전만 해도 유명한 곳들이 한 몇 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국비를 제외하고 뭐 부트캠프나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한 눈에 띄는 게 한 두세 개? 끼케야 두세 개 정도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막 다 계산을 못할 정도로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 제가 이제 이전에 만든 컨텐츠에서 이제 조선일보 기사에 6개월 교육기간은 개발자 만들어준다는 코딩학원 광고, 현실은 중소기업 코딩 노예, 뭐 이런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그 광고들이 과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대중들은, 사실은 대부분의 대중들은 그런 단기에 끌릴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자기가 직업이 마땅치 않거나 그런 분들은 좀 빠르게 어떤 걸 선택하고 싶죠. 그래서 그런 빠르게 해주는, 저도 너무 빠르게 해주고 싶은데, 제가 그래도 한 17년을 하면서 느낀 게, 빠르게 무언가를 해줬을 때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 때도 사실 저런 교육이 있었고, 저 어렸을 때도 되게 많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뭐 C 언어를 한 달로 픽스를 했어. 그러면 C 언어를 다 잘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C 언어를 학원에 가서 들어보신 분이라면 다 아실 건데,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고 학생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전교 1등은 수학 문제를 잘 풀어도 그 애매한 친구들은 대부분은 수학 문제를 못 푸는 것처럼 기존 교육기관이 그런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람들이 그래요. 너는 왜 니네 거만 잘하면 되지? 왜 자꾸 남을 욕하냐? 라고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되게 불편하신 분도 있는데, 이런 업계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뭐 예를 들면 국내 뭐 침대값의 거품 이런 거를 침대를 만드는 사람들이 잘 알잖아요.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얘기들을 불편하지만 해야 한다. 그게 결국엔 현명한 이제 소비자를 만드는 거고, 그로 인해서 많은 좀 사기성 있는 그런 그 어떤 너무 허위 과장해서 그 학생들이 정말 시간 돈 다 쓰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없애고자 라고 이런 역할을 꼭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항상 욕을 그렇게 제일 많이 먹으면서도 항상 뚝심 있게 제가 제 의견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불편할 수 있어요. 제 얘기는 많이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그냥 뭐 우리도 그냥 시침이 뚝대고 뻔뻔하게 아 우리 굉장해요, 멋있어요, 잘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알려야 현명한 사람들의 소비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직업이라고 하는 거 갖고 저 장난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업계를 너무 사랑하고, 이 업계가 좀 더 투명하고 그리고 좀 더 팩트 위주로 돌아가서 더 이상 학원 출신들을 무시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학원들이 해온 그런 걸 반성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걸 하고 저희가 처음으로 연봉 가지고 광고를 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초로 그거를 하고 우리는 몇 명이 얼마로 갔다라고 그 기준이 지금 없을 때, 지금은 많은 교육기관이 우리 얼마에 가고 있어요 라고 벤치마킹이란 이름으로 이제 팀노바스럽게 다들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게 허위 가장 광고를 잡아내기가 굉장히 쉬워요. 제 눈에는 다 보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저는 다른 교육기관을 누가 언급하지 않는 이상은 가볼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요즘은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동안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할 때 광고 뜰 때 보면 이제 돈 가지고 되게 자극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돈이라는 게 자극적이라는 게 아니고 그 말이 좀 이상해서 자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로 갔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사실 굉장히 학원들의 수준을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 연봉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취업학원은 서울대 가고 뭐 그런 게 아니니까 서울대 몇 명 갔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소기업 갔다 그러면 다들 막 2,800, 3,000 받는 줄 알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가장 정직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4,500 또는 5,000으로 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른 곳들도 그렇게 하는 곳들이 있지만 보면은 이게 말장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좀 찝어드리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좀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소비자들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짧은 교육기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점을 참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팀노바 같이 2년에서 1년 반 정도 하는 교육기간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막 이런 필요성,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보더라도 전문대나, 사실 팀노바랑 교육기간으로서 비교해야 될 수준은 전문대 아니면 4년제거든요. 그런데 4년제 친구들은 100% 취업하지도 않고 4,500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지도 않잖아요. 올해 졸업한 컴공 친구들이.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부 갖고, 그리고 그런 객관적 지표, 명수 또는 그 친구들의 이제 취업 관련된 서류들 이런 것까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이 정도 했으면은 정말 잘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참 아쉽긴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결과가 그냥 나오지 않거든요. 정말 그 학생들이 정말 막 밤도 새고 정말 자신의 열정을 다하고 많이 혼나기도 하고 또는 많이 개선돼서 칭찬도 많이 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정말 정말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 순간을 만들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고 그렇게 집중해서 나온 결과기 때문에 웬만한 4년제 우리보다 2배 이상 하는 그 교육기관이 대학보다도 결과가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서울대 들어갈 정도로 뭐 고려대 들어갈 정도로 정말 똑똑한 친구들을 받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대부분 고졸이 저희가 20% 정도가 넘어요. 고졸이. 그러니까 대부분 학교를 못 갔거나 대부분 공부 별로 이렇게 특별하게 잘하진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했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인정받아 마땅한 거죠. 근데 이제 다른 분야에 비해서 학원들은 워낙에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학원 출신들을 안 뽑지도 않으면서도 이상하게 여기에서 그 학원을 천대하는 사상 같은 게 있는 거야. 근데 천대를 하는 기본 논리는 그거잖아요. 못하니까 라는 거죠. 준비가 잘 안 됐으니까. 그 전공자보다 그게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웬만한 전공자들보다 훨씬 준비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너희도 결국에는 학원이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또는 학원이기 때문에 나는 믿을 생각이 없다라는 뉘앙스로 앞뒤 귀를 다 막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럴 거면 차라리 이렇게 짧게 교육을 해서 그냥 짧게 그냥 돈이라도 벌자 이런 식으로 해도 돈 버는 게 차라리 덜 억울할 것 같아요. 저도 참 안타까워요. 저도 4개월 6개월이면 뚝딱 만들어내면 참 다행인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진짜 오래 했거든요. 저 정말 오래 하고 제가 4개월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자신도 있는데 문제는 그걸로는 IT 업계에서 생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고연봉으로 올라가는 그 루트를 뚫어야 되는데 그건 진짜 굉장히 습관화된 집중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만들기엔 너무나 짧은 시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좀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게 가장 그 기간 내에 편해요. 그리고 말이 주입식이 아니다라고 하지 사실은 기술의 근본부터 좀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외적인 기술로 파생될 수 있게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게 되기가 좀 힘든 교육기간이에요, 기간.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쉽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교육기관들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거는 진짜 케바케긴 하지만, 저는 제가 2개월도 많이 해보고,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있는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서, 그게 진짜 이게 사람이 바뀌는 데는 너무 짧은 시간이긴 해요. 그리고 한 직업을 굉장히 이제 고수로 만들기에는 좀 굉장히 좀 그런 짧은 기간이죠. 그리고 1대1 코칭이나 멘토링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수익적으로도 다각화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동영상 강의 같은 게 되게 싼 이유가 한 2만원, 3만원으로 해도 1000명이 들으면 그 돈이 막 2, 3천만원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강사가 대신에 이제 1대1 코칭 해주는 거는 거의 없죠. 근데 보통 이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영상 강의, EBS 강의 같은 거 일반 송출되는 거 들으면 저렴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뭐 한 달에 10만원 이런 식으로 들을 수가 있는데
막상 뭐 서울대학생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과외를 받고 이러면 훨씬 비싸잖아요. 수학만 해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노하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팀노바를 졸업하면 100% 취업이 보장이 되기도 할 뿐더러 애초에 취업이 안 되는 걸 떠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회사 다 골라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이제 평범한 사람을 만든다는 거는 일반적인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로 히스토리를, 강사들이랑 히스토리 다 정직원이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어디서 이제 강사 초빙해도 잘 안 써요. 왜냐면 이게 꽤나 그 강사들의 오랜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교육기관, 이게 강사의 기술력이랑 강사가 가진 그 피지컬이랑 이 교육기관의 퀄리티랑 따로 노는 경우가 많아요. 강사들이 프리랜서처럼 이렇게 이곳저곳 돌아다니거나 다른 일 하다가 오고 그러면 사실 이게 시너지가 안 발생한다고요. 근데 이제 팀노바 같은 경우는 다 정직원으로 뽑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강사들의 이 퀄리티나 이 커리큘럼과 찰떡으로 딱 붙어서 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유지하려면 지금 기찬 팀장님이나 그 기계인간 팀장님 다 보면은 어설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경력 5년 다 이상이고, 그리고 뭐 기계인 팀장님이나 저는 뭐 10년이 넘었고, 그러니까 다 그런 수준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인건비가 싸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다들 능력이 좋은데.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런 것들도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또 힘든 게 단기 학원 교육기관보다 많이 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총량을 보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량, 그러니까 총 여기에 다니면 총 얼마 드는지 계산하다 보면 팀노바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막 6개월 하는 데보다 4배잖아요. 기간이 거의 길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퀄리티는 최상이고 결과가 보장되잖아요. 여러분 4,500이라는 연봉이요. 사실 4,500이라는 연봉이 만약에 3,000으로 시작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4,500까지 갈 때까지 보통 300씩 1년에 연봉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5년 차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공부 한 1년 반 정도 더해서 6개월 하는 데보다 2년으로 잡는다 치면 1년 반 정도 더해서, 아까 1년 반 정도 더해서 5년을 앞서가는 거고, 그 이후의 연봉 6천, 7천, 8천 아예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개발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졸업생들을 보면 6천에서 7천 사이가 되게 많아요. 3년 이상 지난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 교육이 잘 받으면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살아온 노하우들 그런 거 다 줬고, 그리고 많은 졸업생들이 지금까지 인증을 하듯이 정말 돈 잘 벌고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6명의 졸업생들한테 제가 졸업한 지 이제 뭐 6년 된 친구부터 5년 된 친구부터 1년 된 친구까지 내가 다 물어봤을 때 왜 대기업 안 가세요? 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쉬울 게 없어서요 라는 게 그들의 이제 공통된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그 팀노바 그 졸업생 인터뷰 영상에 다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했죠. 2시간씩. 그러니까 허위가장 공고를 또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팀노바가 뭐 4,500 이상으로 보낸다니까 사람들이 되게 자극적으로 받아들이실 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직업 훈련 학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제가 그런 화두를 꺼냄으로써 많은 교육기관이 그냥 우리 졸라 좋아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말로만 좋아요, 맛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는 객관적으로 얼마로 보내요까지가 온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본인들이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들이 가진 어떤 제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찝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해야 소비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주 그 객관적인 척도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좀 머리를 쓰는 게, 물론 이건 저만 지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기사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블로그 글들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오늘 어떤 분을 통해서 제가 좀 알게 된 거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죠. 그래서 보면은 뭐 허위가장 광고 없이 팩트 그 자체로만 하는 게 우리예요. 우리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몇 명이 취업을 했고, 그리고 그들의 평균 연봉은 얼마이며, 그리고 우리는 교육기관에 교육청에 인증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 광고 문구에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친구 자체에 관련된 교육청에 인증할 만한 서류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A 업체, 뭐 B 업체, C 업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업체들을 볼 때 여러분이 광고를 유심히 봐야 돼요.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최근 졸업 후 6개월 이내 취업한 사람만 설문조사를 하는 곳도 있어요.
또는 뭐 5개월 이내 취업한 사람, 뭐 3개월 이내 취업한 사람만 설문조사하는 교육기관도 봤고, 그리고 연봉 6천으로 3명이 갔으나 취업률은 약 80.3% 또는 95.2%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연봉 계산을 보면 3명이 취업했으면 이 교육기관에 몇 명이 졸업을 했으며 그 중에서 몇 퍼센트가 뭐 6천인가 뭐 이런 얘기들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일반적으로 가는 연봉은 다 쉬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블로그에서 지적을 한 걸 보면 연봉 6천으로 간 사람은 있는 건 확실하다고 가정해도 나머지 분들의 연봉을 계산해보니까 2,600, 700대가 되더라 라는 지적까지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좀 까다롭게 봐야 되고, 그리고 졸업 후 6개월 이내 취업한 사람만 또는 3개월 이내 취업한 사람만 또는 몇 개월 이내에 취업을 한 사람만 이 통계에 포함시킨다는 건 취업률이 되게 낮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게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광고가 좋고 홈페이지가 좀 이쁘면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안타깝긴 해요, 저는. 그래서 팀노바 같은 경우는 그들이 그렇든 말든 이런 기준이 있든 말든 우리도 허위 가장 광고를 하면 좋겠지만 뭐 저희 기계인 팀장이나 저나 기찬 팀장님이나 그렇게 돈 버는 거를 굉장히 싫어요. 그러니까 기찬 팀장님도 제 제자지만 이 팀노바 이런 정신들이 좋아서 온 거지, 만약에 제가 그런 거 갖고 장난치고 말장난하고 그런 사람이 된다면 아마 진작에 다 나갔을 거예요. 기계현 팀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성격이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막 커뮤니티에 그 뭐 대단하신 분들이 그렇게 글을 쓰든 말든 알게 뭐야,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당당하게 하는 거야. 웬만한 원장들 이렇게 못해요. 왜냐, 아니 저렇게 캥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 못 싸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 잘못한 게 없거든. 이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사과할 게 너무나 많죠. 사실은 뭐 이것도 다 사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교육청에 인증 끝났으면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절대 사과 안 해요, 그 사람들. 비이성적이라니까. 그리고 일단 또 문제가 교육 자체의 난이도가 상승을 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전문대 2년제 전문대랑 우리 결과랑 비교해보면 우리가 압도적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전문대 우리보다 등록금이 싼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100% 취업을 보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평균 자체가 4,500이 넘는데 그러면은 이 정도면 진짜 인정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차라리 그 돈이면 대학교를 가겠다, 전문대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문대나 대학교가 취업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연봉을 보장해 줍니까? 저희도 연봉을 보장해 주진 않지만 사실상 거의 연봉이 3,600 이하로는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 이미 돼버렸어요. 그래서 연봉 평균이 4,500 이상이고, 올해 졸업생 제 컨설팅을 제대로 받고 저랑 협상을 해서 제가 원하는 프로세스로 간 친구들은 지금 다 연봉 합치면 4,50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이 그 정도면, 이 정도면 진짜 인정받아도 마땅하거든요. 이 정도면 진짜 높은 연봉이고 5천대로 간 친구들도 많고. 참,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랑 비교를 할 거면 좀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어려워요. 이게 오랫동안 하면요, 6개월이나 4개월은 그냥 커리큘럼으로 기술로 빽빽하게 채워서 그 사람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않든 그냥 밀어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 교육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평가하기 전에 이미 수업이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빠른 시간 수업이 끝나면 굉장히 편하게 학원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꽉꽉 이렇게, 그러니까 국비도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게, 그러니까 물론 좋은 국비도 있을 거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국비는 일단 저는 아직 보진 못했는데 뭐 어떤 여러분들은 되게 또 좋게 결과 나왔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분들의 말을 신뢰를 하고요. 가끔 이제 댓글로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말한 좋은 국비를 제외하고 얘기를 하면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여론이 생긴 이유가 결국에는 그렇게 꽉꽉 채워놓은 그런 커리큘럼 때문에 사람들에게 혜택을 다 줬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일정 수준 지나면 눈높이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못 알아듣기 시작하고, 그럼 뒤에서 게임하고 딴짓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저 어렸을 때 국비 많이 다녔습니다. 물론 저는 생돈 내고 다녔지만요. 국비 돈 주고 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많이 봤죠. 저보다 이제 형들이 그렇게 공부하는 거 많이 봤고, 전 전공자이기도 하고. 많아요. 컴퓨터실에서도 그렇게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고, 대학 시절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컨트롤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아무 생각 없어서 그냥 컴퓨터 실습실에 노는 게 아니에요. 눈높이 어느 시점부터 못 알아듣겠으니까 계속 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악순환이 반복되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팀노바에서는 그런 게 없게끔 시스템도 만들어져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좀 합리적인 판단으로 졸업까지 버틴 친구들, 그 똑똑하지 않은 친구들도 정말 다 모두 좋은 결과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참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지금 현 시점에, 그러니까 고연봉을 받는 사람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미남 미녀가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근육을 키우고, 멋진 몸매를 가진 여성이 되고, 그렇게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잘 사는데 내가 못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결국엔 나도 그렇게 멋지게 하게끔 노력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뭐 따질 걸 따져야지. 일단은 내 스스로 노력할 거 충분히 노력했는데 안 돼. 그러면 사회 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사회 탓을 하는 논리가 대부분 애매해.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열심히 사는 것보다 어떤 방향성을 그때그때 한 번씩 우선순위 재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방향이 좋냐 나쁘냐를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만리장성을 갔어. 그럼 열심히 관광하는 거는 우리들의 몫이지만 지금 우리 같은 강사들이나 또는 방향을 설정해주는 사람들, 커리큘럼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친구가 만리장성을 보고 난 다음에 또는 만리장성에 갔을 때 어느 부분을 추가로 더 봤으면 좋겠을까, 또는 이 친구가 모르는 중국의 역사들 그거를 알려줌으로써 이 만리장성을 이해하는데, 폭넓게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일반적으로 본인이 공부하기 힘든 그런 것들을 다 가이드 해주고, 그리고 그거를 단순화시켜서 이해하고 실습해서 쫓아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결국엔 열심히 하더라도 방향성이 잘 안 돼서 거지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많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부터 여러 가지 저서들을 조금만 살펴봐도 다 아시는 저서들이죠. 이런 거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신문 배달부를 졸라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내가 신문 배달부를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거야. 그래서 신문을 졸라게 열심히 배송을 하는데 결국엔 신문 배달부가 벌 수 있는 한계치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디지털 그 매체로 가다 보니까 그 수요는 점점 적어지고 있죠. 이럴 때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방향성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저희 제자들한테 결국엔 사회경을 많이 하고 회사에서 좋은 개발자로 있다가도 CTO로 노려본다든지 더 큰 파이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바꿔보라 라는 거죠. 그 방향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오랫동안 습관화된 아주 좋은 습관이 나를 바꿔줘야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제가 저 되게 고연봉 받던 프리랜서고 나름 꽤 괜찮던 프리랜서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얘기를 해도 저 새끼 또 사기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제대로 된 개발자가 돼본 적이 없던 사람들은 그렇게 남 까내리기 바쁜 거죠. 남 까내린다고 본인의 다른 상황들이 좋아지진 않아요. 그리고 시장은 잔인해서 정말 진짜 가치가 없으면 이 연봉을 절대 못 보냅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어쨌든 저 연봉으로 이제 뽑겠다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저희 지금 메일도 자주 오겠다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 뽑겠다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는 아쉬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은 시장을 무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향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기반으로 해서도 팀노바가 이런 방향을 선택한 거는, 첫 번째, 학생들과의 약속과 초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제가 학생들과 약속을 했고, 최근 졸업한 지 1년에서 5년 된 졸업생들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들이 나왔고, 사실 학원 졸업한 이후에 학원이랑 다시 인연이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학원 졸업하면 이제 그 회사에 속해지고 소속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가는데 다시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회사 간 다음에 본인들 학교에 그 교수님 만나러 얼마나 가셨어요? 거의 안 가잖아요. 그런 건데 팀노바한테 막 그 정말 팀노바 사기론자 이런 사람들은 그 교육청도 당연히 안 믿죠. 타진요가 뭐 스탠포드 가가지고 그 교수님이랑 이런 거 막 다 사진 찍어서 인증해도 그런 거 절대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딱 최근 졸업하고 1년 된 졸업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뭐 심통이 났겠죠.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사람들에게 저연봉 받으라고 한 적 없거든요. 그냥 뭐 어디서 잘 되는 사람들을 까내리기 바쁜 사람들을 사실 왜 신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그리고 일단은 학생들이랑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매일 제가 진짜 암에 걸리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담감이나 스트레스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걱정이 되게 많은 성격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예민한 편이에요. 근데 단 한 번도 이상하게 결과 나온 게 없는데 그 시나리오가 마음에 안 들면 결과가 되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좀 단단하게 하려고 맨날 바꿔요, 커리큘럼을. 그러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큰 변화가 꼭 있어요.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왜 소프트웨어는 업데이트가 되지만 커리큘럼은 업데이트가 되면 안 되죠? 좋은 커리큘럼을 지속적으로 바로바로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게 지금 팀노바의 강사를 정직원으로 뽑는 시스템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빠르게 바꿔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강사가 대부분의 학원들은 뭐 정직원으로 가는 학원 말고 이제 다른 형태는 보통 이제 그 개발자나 좀 괜찮은 개발자분 또는 뭐 그 기술을 아는 개발자분을 섭외를 해서 강의를 하게 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현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이면은 그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스킬이 체득화된 사람이 별로 없을 확률이 높죠. 그렇다고 해서 강사만 한 사람들이 좋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개발도 별로 못 해본 사람들이 섞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 중심을 갖고 봐야 돼요. 근데 그런 어떤 퀄리티적인 부분이 다 상쇄되는 게 지금 이렇게 정직원을 뽑고 그리고 그들 위주로 가는 거 그리고 내부에서 그런 기술적인 리서치는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팀노바의 결과가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그 중간에 그 강사들 컨디션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학생들 컨디션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건데요. 이게 쌓이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좀 어려운 것들이라 그거에서 좀 관찰도 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지금 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 친구 뭔가 이상한데? 그럴 때 빨리 찾아내지 않으면 결국엔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제가 지금 굉장히 약속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교육기관이 되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고 만든 건데 참 이게 왜 그런 약속을 했는지 근데 그렇게 할 거 아니었으면 시작도 안 했겠죠? 근데 그런 게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 그리고 돈만 보고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서 시작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안 그러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없어요. 4,500은커녕 한 3,500만 넘어도 무난할 거예요. 교육기간 또 업계에서 사람들이 딱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보편적으로 한 6개월 딱 잡고 그렇게 해도 사실 뭐 연봉 괜찮게 보낼 자신은 있어요. 실제로 1기 때나 2기 때는 교육 기간이 좀 짧았는데 그때도 한 3,000대 중반 언저리는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원래. 그래서 3,000대 중반까지도 그때 충분히 한 10개월도 안 되는 교육 기간이고 그때 1기는 10개월부터 10개월, 8개월, 10개월 교육 기간으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늘어온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알려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이것도 알려주고 저것도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늘어났는데 그만큼 이제 그 연봉도 많이 높아졌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좋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력이 늘고 그리고 예측을 했죠. 절대 이 시장 자체가 어설프게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분명히 몇 년 지나고 몇 년 지나면 일관성 있는 교육기관 또는 결과가 되게 명확하고 속일 수 없는 기준으로 교육청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상장 같은 거 제가 많이 올리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당사자들과 인터뷰 등등등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그냥 묵묵히 가다 보면 되지 않을까. 사실 뭐 모든 광고를 제가 대충 하기 때문에 사실 뭐 내가 광고 전문가도 아니고 광고 전문가를 한 명 뽑아서
그거를 하다 보면 그 광고 전문가의 임금 때문에라도 사실 돈을 더 막 벌려고 혈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진정성으로 가자. 결국엔 마케팅의 기본은 시장 진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진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뭐 많이 욕을 먹든, 너무 잘해서 욕 먹는 건 뭐 내 잘못은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 욕을 먹든 어떻게 하든 그냥 일관성 있게 그냥 묵묵하게 결과로만 가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저는 그냥 팩트,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인증해주는 공신력 있는 기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일관성 있게 내 논리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알아봐 줄 것이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 이게 버텨지는 거지, 사실은 정말 모욕적인 말까지 듣고 뭐 잘못도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뇌피셜로 억측을 해서 너희도 다른 교육기관, 그 사기적인 교육기관과 다르지 않을 거야. 마치 모든 사기의 선봉장에 서 있는 그런 교육기관 마냥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억울하고 되게 많이 화가 났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도 버틸 수 있는 건 제가 이 직업을 좋아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만족스럽게 졸업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스트레스가 좀 날아가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참 슬픈 게, 정작 말장난 광고를 많이 한 교육기관보다 우리가 참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뭐 고소를 하네, 뭐네 하는데, 사실 고소라는 것도 여러분들 피해자가 고소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피해를 받잖아요. 어쨌든 허위 사실을 얘기해서 쟤네 뭐 사귈 거다, 뭐 천편일률적인 이력서, 결국엔 거기에 얘기가 들어있는 게 뭐냐면, 결국엔 그렇게 해서 쟤네들은 소스를 돌린다, 이 얘기를 연상시키려고 한 게 누가 봐도 뻔하거든. 근데 각자 소스 돌리지 않고 개별적으로 그냥 한다. 궁금하면은 실제 갔을 때 그 본인들이 다 검증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말로는 막 검증 졸라 잘하는 척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잘하시면 직접 이게 카피인지 아닌지 검증을 하면 되잖아요. 한 그 업체에다가 두세 명 불러가지고 그 내부에 아키텍처 보고 소스 좀 보여달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보여주거든요. 갖고 가서 보여달라고 하면. 그래서 실제로 소스 리뷰한 적도 있고, 물론 이거는 그 친구가 동의를 하는 거지만 실제로 겹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여기 졸업생들이 사실 중도 포기한 친구들 얼마나 많고 졸업생도 얼마나 많은데, 그 친구들이 쟤네 소스 돌렸어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만 나오면은 막 피라냐들 때처럼 그래 너네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막 달려들 애들이 정말 막 수만 명이 있는데, 그런 커뮤니티에 그것만을 제발 나오길 바란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실제로 그런 거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실제로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참 웃겨. 근데 어떻게든 막 만들잖아요. 막 그 예를 들면 기계현 팀장님 예전에 욕먹을 때 어땠냐면, 뭐 화장실 갔다고 얘를 내보냈대요. 근데 우리가 그 수업을 녹취를 했네. 그래서 녹취를 했는데 그거 말고도 뭐 2시간 동안 백종원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그 녹취한 수업 자체가 3시간이 좀 안 되고, 그 3시간의 수업 중에 백종원 얘기는 한 2분 3분 나와요. 그 정도 농담은 할 수 있잖아요, 원래. 그리고 그 오줌 싸러 갔다고 왔다고 나가라고 한 애는 전혀 다른 애예요. 그러니까 오줌 싸러 갔다 온 친구는 주의를 준 거고, 그렇다고 그 이후로 나가라고 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 숙제를 제대로 안 해오고 수업 태도가 문제인 사람한테 그렇게 할 거면 나가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팩트가 달라지면 그거 가지고 욕했던 사람들이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사과를 안 해요.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너네 저 강사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야. 갑자기 논점이 바뀌고. 무슨 얘기를 해,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참 제일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아무튼 그냥 싫은 거야, 내가 봤을 땐. 고연봉자가 싫은 거죠. 근데 그렇게 증오한다고 해서 그들의 연봉이 낮아지진 않아요. 그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뭐 세상이 사라졌으면 뭐 세상에 뭐 나만 할 게 있나요? 어떤 교육기관이든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막 그런 걸로 버텼어요. 근데 제일 슬프죠. 실제 정말 말장난하는 교육기관들은 진짜 혼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게끔 혼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절대 혼나지 않아요. 그런 데는 오히려 고연봉자 뭐 이런 것 떠나서 자기네들 돈 엄청나게 벌어요. 엄청나게 벌고 돈 벌고, 그럼 더 부자가 되고, 더 부자가 되면은 더 그런 거를 잘 처신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참 골 때린 거야. 자본주의에서 진정성 있게 나가고 그렇다고 하는 게 꼭 좋지 않다는 걸 제가 7년 동안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정성보다는 결국 이 사람들이 증오하지 않게 그런 중요한 어필할 포인트들을
감추며 살아야 되나? 그래서 내가 언제는 정말 하소연을 했어요. 야, 그냥 우리 연봉을 낮게 쓸까? 차라리 저렴하게 갈래? 너네 고연봉 써도 충분히 가는데 혹시 그럴 생각 있어? 내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여러 번 질문을 했다니까요. 오죽하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왜냐면 그들이 연봉이 높으면요 터치 안 해요. 연봉 낮으면 터치 안 해요. 근데 연봉 낮은데 낮은 기업들 그 친구들이 막 그 사람들이 욕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처럼 욕먹은 거 보신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그들이 봤을 때 고연봉자가 싫은 거죠. 근데 뭐 누가 하지 말라고 했냐고.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누가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왜 남이 열심히 해온 거를 깔아뭉개냐고. 열심히 하고 1년 반 동안 2년 동안 애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정말 그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그냥 교육청에 인증을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뭐 공신력 있는 기관이고 객관적인 기관이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이 객관적이지 그렇게 학원들한테는 절대 갑이에요, 교육청은.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뭐 하라 그러면 그거 무조건 따라야 되는 입장으로서는 교육청은 오히려 우리에게 친숙한 존재라기보다는 민원인들에게 친숙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정말 되게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으로 우리의 광고를 엄청나게 검증하고 전화 다 하고 당사자한테, 그거는 최근에 황준환 씨 인터뷰 보시면 알 거예요. 전화 다 왔고 실제 서류 또 달라 그래서 서류 또 보여주고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많은 졸업생들이 충분히 저는 이런 거는 보고 싶다면 제가 정말 몇 명 더 섭외를 해서 그 전화를 받은 친구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정도로 정말 당당합니다. 그쪽에 있어선 너무너무 당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잘못한 게 없으니 계속 열심히 해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코딩 교육 시장에 너도 나도 뛰어들면 엄청난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승자들은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이런 현실, 그리고 그들은 더욱더 부자가 될 것이고, 이런 슬픈 현실을 인정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우리의 방식대로 갈 겁니다. 뭐 부자가 되고 싶어서, 사실 어떤 직업을 했는데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는 너무너무 정직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팀노바를 하고 정말 잘만 하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런 노하우들이나 이런 걸로 정말 부자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남는 거는 굉장히 그 동안 정말 억측하고 그런 많이 괴롭힘에 대한 상처들, 그런 것들, 그 거대 커뮤니티에서 몇 명의 아저씨들, 그 아저씨들이 그냥 싫으면은 그 학원이 무조건 그냥 완전히 다 찌그러지는 이런 상황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건 그거를 보는 객관적인 시선들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가 좀 멀었구나. 아직은 좀, 그러니까 중국인들 보면 가끔 보면은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김치를 파우차이가 김치의 일부라 그럴 때 어이없잖아요. 딱 그런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팩트를 확인을 하는 게 먼저 같은데, 욕을 하기 전에 교육청에 먼저 전화를 걸어보는 게 먼저 같은데, 왜 저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글들이 정말 팀노바를 진지하게 생각했던 많은 분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걸 알고 있고, 그걸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그 사람들은 확인된 사실도 없을 뿐더러 실제 와본 적도 없고, 실제 여기서 교육청에 전화 건 적도 없고, 그리고 실제 민원을 넣었던 그 사람은 애초에 그게 확인이 되고, 그러면은 본인이 내가 확인을 했다, 진짜 정의롭게 그걸 확인하고 싶었다면 그런 글이라도 써줄 줄 알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한테 유리한 건 절대 숨기고요. 우리한테 불리한 것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참 이게 왜 이러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사돈이 땅을 사면 뭐 배가 아프다고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교육기관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왜 뛰어난 교육기관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지도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사실 좀 많이 무기력해졌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내가 가는 길이 참 맞는 길인가 한 번씩 생각하게 돼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열심히 할 겁니다. 이제 요새 참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제가 힘이 많이 빠지는 거겠죠. 근데 나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제 미래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저는 아직 이 교육학적으로 더 연구될 게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코딩 교육이 정말 어렵거든요. 인간의 한계와 여러 가지 면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많이 피로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연구를 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매년 커리큘럼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처음에는 대부분 다들 조금 반감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봐 내 말 맞지? 네 이렇게 하면 네 맞습니다. 역시 팀장님 대부분 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결과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 바꿀 때 1년 내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할 때 제가 부족한 게 있을 때 그 관련 서적들도 많이 찾아보고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했구나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차용을 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테스트를 해서 문제가 생긴지 꼼꼼하게 관찰을 하죠. 그렇게 봤을 때 긍정적이다라고 보면 그걸 확정하는 게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검증된 방식, 그러니까 처음 보는 방식이지만 검증된 방식으로 이것들을 해오고 있고 그렇게 해서 나온 좋은 결과물들이 왜 모든 학원은 동일하다 또는 그런 걸로 학원은 사기꾼이다 또는 학원은 양아치다 이러한 걸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의욕까지 저하시키는지 저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좀 있기는 해요. 물론 지금 되게 막 화나고 막 부정적이고 이런 감정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이런 현실이 이렇다는 거 객관적으로 이렇다는 걸 같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을 선택을 하시든 뭘 선택을 하시든 독학을 하시든 뭘 하시든 조금 마음 단단히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정보들이 그렇게 현실을 반영하지 않거든요. 우리 졸업생들과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좀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들은 지금 경력이 1년에서 경력 제일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막 5, 6년 개발자로 아니면 IT 업계 전체 업력으로 보면 8년차 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6개 인터뷰의 영상을 보시고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졸업생들도 많이 인터뷰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보면서 실제 개발자들의 얘기들을 제 관점에서, 그러니까 팀노바 관점에서 팀노바 졸업하고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최근에 참 씁쓸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저는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게 좀 여운이 오래 가요. 그리고 제가 뭐 조금이라도 뭐 사기 같은 느낌으로 뭔가를 했으면 그냥 쉬쉬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그 글을 쓰고 제가 그거를 다 박제하고 그러잖아요. 왜 박제를 해요? 나중에 너 후회한다 그렇게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면 딱 이 뜻이에요. 저는 어차피 법적으로 뭐 처리한다고 해도 벌금 내고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물론 그 사람들한테는 큰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피해본 업체들 그것 때문에 팀노바 오고 싶었는데 안 오신 분들도 꽤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들을 다 보면은 우리가 훨씬 피해가 커요. 그리고 실제로 규모도 많이 줄이고 있고 이런 입장에서 사실 안타까운 거죠. 가장 정직하고 가장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의 인정까지도 받았는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현실 그리고 저런 기사가 나오는데 여전히 그것들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전히 광고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묵묵히 가야죠. 그냥 돈이 되든 안 되든 뭐 먹고 살기 힘들 정도까지 만약에 됐다라고 하면 저는 어차피 개발 쪽에서 워낙에 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그쪽에는 별로 걱정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좀 나는 교육으로 더 성장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돈 때문에 이쪽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 개발자로 성장했어도 꽤 괜찮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나쁘지 않게 벌던 사람이니까 저는. 그래서 그 갈림길에서 가끔은 교육기관을 하는 거를 선택을 한 게 조금 아쉽기도 해요. 그냥 서브로 그냥 몇 명만 가르칠 거라 하는 생각도 들 때가 가끔은 있어요. 물론 억울하게 사람들 짓밟고 막 그렇게 나쁘게 한 그런 것만 없었으면 참 행복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인생에 어떻게 행복만 있겠습니까? 저도 실력이 아무리 좋은 노프팀장이라도 결국에는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서 또 고통을 또 받잖아요. 그래서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인생이 그런 거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의 명언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냥 끝낼게요. 우리는 꾸준히 결과를 일단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갈릴레오 갈릴레이 있죠. 그 지구는 공전한다 했다가 처형당할 뻔하다가 네 지구는 평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죽기 직전에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고 돌아가신 갈릴레오 갈릴레이 딱 요런 분들. 그래서 팀노바의 방식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기스타프 르봉이라고 하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군중심리학의 권위자인 기스타프 르봉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군중은 비이성적, 충동적 존재라고 말했죠.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그러니까 여초 커뮤니티, 남초 커뮤니티 보시면 돼요.
하나의 그 싫어하는 대상이 나오면 그 싫어하는 대상에 대한 좋은 얘기들은 절대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객관적인, 그러니까 중간에 서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극단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극단적인 얘기들을 그 커뮤니티 내에서 소비하고 있어요. 그 사이비 종교가 왜 유지될 수가 있냐면, 사이비 종교는 그들만의 논리들을 그 안에서 계속 전파하고 계속 외우게 하고, 북한이 유지될 수 있는 것도 그들만의 논리를 계속 외우게 하고 주체 사상을 계속 주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주입이 된 사람들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그 정말 그 북한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맞다고 생각하게끔 엄청나게 세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요. 근데 커뮤니티는 사람들이 내가 자발적으로 갔다고 하지만 내 취향에 맞는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만, 그 사람들의 말만 계속 들음으로써 왜곡된 그런 왜곡된 얘기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원들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패키지로 그렇게 끌려가다가 결국에는 메인으로 뚝 까맞는 그런 상황까지 생기면서, 사실 좀 이렇게 이 학원 업계에 있어서 참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뭐 제가 선택한 길이고, 된 데까진 열심히 해봐야죠. 그래서 열심히 일단 할 거고요. 더 열심히 해서 더 압도적인 결과를 내서 더 무시 못하게, 남들이 나를 무시를 하고 또는 팀노바의 그런 안 좋은 얘기들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결국엔 팀노바가 잘해서 굉장히 화가 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화를 내든 안 하든 신경 안 쓰고 우리는 정말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들 생각입니다. 요즘은 참 긍정적으로 살려고 아침에 명상도 하고 이게 목표, 단기의 목표 그런 거를 설정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현타가 좀 왔었거든. 이 직업을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는데 여전히 이제 제가 졸업생들 만나고 난 뒤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너무 확실히 내가 잘하고 있었구나를 그 결과물들인 그 친구들의 졸업 이후 5년, 졸업 이후 3년, 4년의 결과들을 보고 나니까 너무 제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좀 제가 푸념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